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900세대 주민들이 3시간 넘게 전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천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물 공급이 끊겨 5,000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오늘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삼겹살의 1인분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었습니다. 비빔밥과 자장면 등 외식 메뉴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을 이미 확정지은 우리 축구대표팀이 중국과의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결승골을 합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최종 예선 톱시드를 사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엽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차 회의를 소집하며 간사 선임의 건과 함께 긴급 안건으로 최상병 특검법도 다루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야당의 원구성 강행에 반발한 여당은 불참할 전망인데,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현행 당원 100%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일반 여론조사를 넣는 방안 등을 담은 당원당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심 반영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원구성 강행 처리에 맞선 대응 방침을 논의하는데 전면 보이콧 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해 순방 사흘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한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어 국빈 오찬을 함께하고 양국 경제인 등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과 수주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온열 질환에 걸린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신고된 누적 온열질환자는 72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3% 증가했습니다. 온열질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으로 분류된 사람이 39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열사병은 22명, 그 밖에 열실신과 열경련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백석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수도사업소는 5,000세대 가까이 사는 해당 아파트 2개 단지와 인근 상가에서 녹물이 발생해 단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외부 건설업체가 공사 과정에서 수도 밸브를 잘못 건드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질 안정화 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7시 반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단지 아파트 5개 동 900세대 주민들이 3시간 넘게 전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과 한전 관계자는 까마귀로 추정되는 새가 아파트 전기 설비에 접촉하면서 정전이 시작됐고 내부 설비 문제까지 겹쳐져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겹살 외식 1인분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삼겹살 1인분 가격은 2만 83원으로 전달보다 102원 올랐습니다. 3년 전 16,581원과 비교하면 20% 넘게 오른 겁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김밥과 자장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평균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대야가 관측된 강원도 강릉은 한낮의 열기가 잘 식지 않아 더운 밤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은 시원한 강가나 바닷가를 찾아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해는 졌지만 여전히 더운 밤. 강바람이 부는 다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분수쇼에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바람도 불고 이 물 쏘는 그 수압에 마음도 시원한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바닷가에도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각이지만 이곳 강릉의 기온은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9도에서 불과 4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자 시원함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바깥으로 나가면 좀 더워요. 백사장에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이야기꽃도 피우고 음료도 즐기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같이 더위도 식히면서 정말 좋았어요. 이번 주 내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으로 온열 질환에 걸린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신고된 누적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3% 증가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중에서는 열 탈진으로 분류된 사람이 39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열사병은 22명, 그 밖에 열 실신과 열 경련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두 번째 국가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해 동포 간담회로 2박 3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한 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에너지 자원 분야 등에서의 양국의 경제 협력 속도를 높이자고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양국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0억 달러 규모 가스전, 플랜트 사업 수주에 청신호를 켠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테게처럼 양국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이 투르크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체결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양국 기업의 교류와 협력이 더 활발해지기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보장 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진 토대는 앞장서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실질적 성과를 먼저 만들어낸 경제인의 노력 덕분이라며 양국 경제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즈니스 포럼에 이어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와 면담을 끝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1박 2일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중앙아시아 순방국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고려인 동포, 재외국민과 간담회를 열고 2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핵심 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스타나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도 13일까지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한 11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민주당은 곧바로 다음 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 주요 법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빠르게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임위는 즉각 가동됐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 개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을 심사하는 과방위는 여당 불참 속에 1차 회의를 열고 입법 과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어려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하여 최상병 특검법을 다룰 법사위를 비롯해 구성이 완료된 다른 상임위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도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가운데 원구성에 여당 협조가 없다면 오는 13일 거듭 단독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3일 목요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 신청했고요.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정부 측 증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설명하며 대정부 강공책도 예고했습니다. 당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보단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입법권과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돼서도 출석을 요청받고도 아예 나오질 않는다든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과의 합의나 협의보단 법대로를 강조하며 원구성과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시도하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열음이 거듭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상임위원장 11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분간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당내에서는 아예 다 내주고 입법 폭주를 부각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원구성 강행 처리에 맞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우선 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의총에선 2시간 넘게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민주당을 막아설 뾰족한 수는 사실상 없는 상황. 여야 합의가 안 된 상임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당분간 매일 의총을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하면서 조금 더 계속 논의를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내놓을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야당의 의회 독재를 부각하고 일방적 의사 일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사위라는 건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었거든요. 그 의장과 같은 당이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다수당이 한다는 것이요 또. 문제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할지 여부입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면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 위원장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시혜를 베푼 듯 내준 상임위를 덥석 수용했다간 향후 주도권 싸움에서 계속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락하실지도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 필요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아예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야당에 내주고 전면 보이콧과 함께 장애투쟁을 이어가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 정상화와 국정 운영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물 공급이 끊겨 5,000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까마귀 때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인용 기자입니다. 욕실에는 녹물이 들어차 있고 세면대와 부엌 등 집안 곳곳에는 생수통이 비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은 구매 대란에 생수가 모두 동났습니다. 원래는 이거 갖다 놓으면은 뭐 15일이고 20일 정도 소모가 되는데 오늘 뭐 1시간 내로.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백석동에 있는 2개 대단지 5,00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설거지를 못해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하려고 지금 생수에 사다 놨어요. 4시간, 5시간? 그 정도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애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씻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물이 안 나와가지고 씻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인근에서 공사하던 건설업체가 수도 설비 밸브를 잘못 건드려 녹물이 유입되자 단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장 펌프 조절하는 밸브를 조절하다 그랬다고만 그렇게 들었거든요. 갑자기 수압이 세지거나 약해지면 관로가 흔들리면서 적수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어요. 저녁 시간 아파트 대부분이 암흑처럼 불이 꺼져 있습니다. 서울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으로 주민들이 3시간 넘게 전기를 쓰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냉장고에 속에 있는 이제 음식물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죠. 지금 덥죠. 뭐 지금 제가 이제 물은 수도로 나오니까 물 껴안고 지금 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까마귀가 전기 설비를 접촉해 정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경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200g 1인분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빔밥과 삼겹살, 자장면 등 외식 메뉴 가격도 잇따라 치솟았는데 서민들의 고민과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신촌 대학가에서 13년 넘게 자리를 지킨 고깃집. 최근 들어 채소 등 부재료 가격이 부쩍 오른 데다 시간당 12,000원이 넘는 직원 인건비까지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대학생 손님들이 떠날까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식재료가 오르고 이러다 보면은 항상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소비자 가격은 또 소비자들의 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사용업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 실제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의 외식 평균 가격은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 전보다 21% 넘게 뛰어오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값이 된 기미 주재료인 김밥은 27%,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비빔밥과 김치찌개 백반도 3년 만에 21%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여기에 서민의 친구 자장면, 냉면값은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해야 하는 서민들의 주머니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가격대가 좀 많이 부담됐었죠. 좀 뭐 사 먹기도 그렇고 또 들어가는 돈 때문에도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를 못할 때도 많죠. 서민들이 그래도 삼겹살은 자연스럽게 먹게 놔둬야지 그것까지 올린다는 것은 너무 잘못 관리한 거 아니에요? 가벼운 지갑 사정에도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삼겹살마저 2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고물가 시대에 기댈 곳 없는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초여름인데 벌써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덥습니다.
일부 농산물값이 점차 떨어지고는 있지만 폭염과 폭우가 잦을 것이라는 여름 날씨 전망에 물가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농산물 비축기지에서는 배추 비축이 한창인데요. 현장을 이승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입니다. 경북 문경과 영양에서 수매한 배추가 줄줄이 저장고로 옮겨집니다. 작은 지게차가 배추 120여 포기를 한 번에 번쩍 듭니다. 한 포기 3.3kg이 넘어야 수매 가능한데 요즘엔 망이 아닌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으면서 옮기기도 편하고 저장 가능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PVC 박스로 들어왔을 경우에 한 3개월 정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봄배추인 경우에는 보관 온도가 0도씨에서 2도씨 사이고 그다음에 습도가 한 90에서 95%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 기지에는 테니스 코트 2개 면적만한 배추 저장고만 8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700톤이 들어왔고 장마가 오기 전까지 2,000톤이 비축될 예정입니다. 채소 가운데 물가 가중치가 가장 높은 배추. 겨울 배추 작황 부진으로 4월만 해도 평년보다 60% 정도 비쌌지만 지난달 봄 배추가 나오면서 평년보다 값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은 엘니뇨의 영향이 남아서 폭염과 폭우가 잦고 재배 면적도 5%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여름 수급 관리를 위해 배추 2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폭우에 배추 모종이 쓸려나갈 것에 대비해 예비묘 200만 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입 배추 할당 관세도 이어갑니다. 국민들이 이제 먹거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좀 높다라는 인식이 또 있고 사실 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 물가 부분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에 대한 어떤 여지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유가와 변덕스러운 날씨가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12,15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 상한액이 월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24,300원 오르게 되고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일부 가입자는 향후 수령할 때도 더 많은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안정될 것으로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예상보다 0.2%포인트 높은 2.6%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전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인천공항 1활주로에 화물기가 착륙하면서 타이어가 파열돼 1활주로 사용이 12시간 30분 동안 중단돼 항공기 650여 편이 무더기로 운항차질을 빚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어제 출국했습니다. 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첫 시추 위치를 선정하고 12월부터 시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차 파업에 나섰던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대화를 재개합니다. 지난달 28일 임금 협상 파행 후 2주 만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김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해외 수요 증가로 김 가격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른 김 도매 가격은 지난달 월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80% 치솟았고 마른 김 10장 한 속에 10,000원을 처음 넘었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살 수 있는 프로폴리스 일부 제품의 항산화 기능 성분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8개 제품이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1일 기준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찰, 경찰과 공조해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소송 지원 대상은 형사재판 중인 불법 사금융 피해자 8명입니다.
서울 청량리의 주상복합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4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4월 처음 분양된 뒤 지난해 6월 입주가 시작된 1,15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체결된 연립 다세대 전세 거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세 주택이고 역전세 비중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지난 9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침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며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낮 12시 반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를 통해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연천에 인접한 분계선을 넘어 50m가량 침범한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분계선에 근접하기 전부터 관측하면서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을 했고 곧이어 북한군이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20여 명이 넘어왔는데 대부분이 곡괭이와 낫을 갖고 있었고 일부는 무장한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고 군사 분계선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군 당국은 침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침범한 날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 날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이은 우리 군의 대응으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이 또 다른 도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어떤 작전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벌건 대낮에 작업 도구를 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다만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이 지나고 YTN의 제보 취재가 시작되자 군이 침범 사실을 공개한 것은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14년 전 연평도에 떨어진 북한 포격에 4명이 숨지고 가옥 수십 채가 파괴됐습니다. 연일 오물풍선을 띄우는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연평도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에 기습 포격을 가하면서 민가까지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지붕을 덮친 포탄에 불이 나면서 이웃집까지 줄줄이 파손됐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벽돌로 된 벽은 이렇게 무너져 내렸고 슬레이트 지붕도 휘어진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당시 포격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고 시설 피해도 컸습니다. 연평도에서는 무너진 주택 일부를 그대로 보존해 전시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손상을 입은 건물이 약 한 400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거나 소실된 건물이 약 한 50채, 그중에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 약 한 20여 채가 이제 피해를 입은 거죠.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포격 당시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90을 훌쩍 넘긴 할머니도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 뒤에 집이 코타 하나만 조그맣고 두 간 컸어요. 집 두 개가 홀랑 날아라. 거기 날아라니까 우리 헛집인데 거기도 덜덜덜 다 떨어지고 말고. 워낙 긴 시간 많은 일을 겪어온 연평도 주민들이지만 최근 남북 간 긴장 국면은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엄청 불안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5, 6년간은 북한의 포소리를 안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쓰레기 풍선도 띄우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리 군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 주민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뿐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화의 경험을 가진 한국과 할 일이 참 많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나온 말인데요.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 직접 보시죠.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테게처럼 양국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를 면담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양국 기업이 체결한 합의서들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되는 윈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는 최근 투르크에서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고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 부부는 공항까지 나와서 윤 대통령 부부와 포옹하며 인사하고 윤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직접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 적용할 규칙 등이 반영된 당원 당규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당원 표심 100%로 선출하던 기존 규정을 1번 여론조사를 30%까지 반영하도록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당대표 선거 2위 득표자를 낙선시키지 않고 수석 최고위원을 맡기는 이른바 승계형 지도체제 논의의 결론도 관심입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열며 민생 챙기기에 나섭니다. 재난안전특위와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외교안보특위 등이 첫 회의를 엽니다. 내일 나머지 7명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도 예상되는 가운데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이틀 연속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엽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간사 선임 안건과 함께 긴급 안건으로 최상병 특검법도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 전날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합니다. 앞서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어제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 보고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허 전 정책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 관련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여단장과 대대장, 초급 간부의 혐의와 관련해 질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지난 2019년 1월과 7월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2차례 통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강력히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 대표가 없던 점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방북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파악한 성적 허위 영상물만 최근 3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는데 가짜 음란물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범죄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딥페이크 사이트입니다. K-팝 아이돌 등의 얼굴로 조작된 음란물이 가득합니다. AI 합성 기술로 유명인을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은 건데 일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이른바 지인 능욕방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서연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SNS에 올려뒀던 평범한 사진이 음란물로 둔갑해 단체 채팅방에 뿌려졌을 때의 공포가 여전합니다. 함께 퍼진 연락처로 성희롱 메시지까지 쏟아져 한동안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놓은 그 사진도 있고 네이버 계정으로도 로그인을 해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도 저장해서 텔레그램에 뿌리고 당시에는 진짜 집 앞에 누구 찾아올까 너무 무서웠어요.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의심되는 남성을 지난해 12월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특정 안 하고 파란을 신고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읽었어요. 또 다른 피해자 민서 씨는 누군가 자신을 계속 지켜봤을 거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몇 년 전 SNS에서 지웠던 사진이 버젓이 나체 사진으로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되는 이미지를 받게 되어서 잠깐 올리고 삭제했던 사진인데 아마 저장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나 불안이 제일 컸고. 이처럼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는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에 접수된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만 2021년 1,900여 건에서 지난해 7,100여 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과 넉 달 동안 4,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당국이 파악한 것만 이 정도라 실제 피해는 더 심각할 걸로 추정되는데 정작 가해자를 잡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범행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탓입니다. 일정한 경우 IP 등 정보 회신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다양한 경로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성 방법이 무척 손쉬워지고 있는 만큼 향후 그 증가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밤 첫 방송되는 YTN 신규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수사 및 처벌의 한계, 그리고 제도적 보완책을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년 만에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오늘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김해지점에서 발생한 100억 원 규모 횡령 사고와 관련해 현장 검사를 벌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은행 검사 1국이 현장 검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TS 멤버 진이 오늘 18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합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공지를 통해서 저녁 당일 별도의 행사는 없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팬들은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저녁일은 다수의 장병들이 함께하는 날이라며 진을 향한 환영과 격려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부터 일반 대중과 만나게 됩니다.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2개월 남짓의 격리 검역과 적응 기간을 거쳐 오는 12일 쓰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푸바오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바오와 만남 행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10시 30분부터 전 세계로 생중계 됩니다. 서울시가 배달이나 택배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 생수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서울 시립구립노동센터 18곳과 이동 노동자 쉼터 4곳에서 1인당 생수 1병씩 모두 10만여 병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수 제공 위치는 생수 나눔사업 홈페이지의 얼음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에서 각종 재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건 사업을 앞두고 우리나라 물산업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 부차. 한때 러시아군에 점령돼 수백 명의 민간인이 학살되고 수자원 시설 등 곳곳이 파괴됐습니다. 우리 물관리 당국이 산업도시 개발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축구장 92개 정도의 면적인 66만 제곱미터 부지에 물공급 사업 등을 추진해 각종 기반시설을 마련한 뒤 기업을 유치해 부차시를 경제성장을 이끌 거점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에서 개발 구상안을 제시하고 토지 소유 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Щиро вірю в нашу співпрацю, в успішність цього проєкту. Лише разом ми можемо стати сильнішими і доповнювати один одного.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인 호로독시에서는 지능형 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폴란드 접경 지역인 특징을 살려 부차시보다 2.5배 넓은 부지에 미래지향형 녹색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Городок дуже важливий як основа, база транзитних шляхів з Європи в Україну, також в Азію. І городок важливий як територія, де може розвиватися успішно економіка, у тому числі ті проекти, які відображені у меморандумі про співпрацю. 한국수자원공사는 우크라이나 수자원청과도 만나 물관리 기술 공유 등으로 도시 재건에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물공급 시설과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부차시가 전쟁 전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물관리 당국은 법률 검토와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산업도시 개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출근 준비하랴, 아이들 등교 준비시키랴, 아침마다 전쟁 치르는 분들 많으시죠? 출근길에 아이들을 맡기면 선생님이 간식과 숙제를 챙겨주고 등굣길까지 동행하는 아침 돌봄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 호성희 씨가 출근 전 아이들과 들리는 곳은 동네 키움센터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른 아침 집을 나서야 하는 만큼 자녀가 등교 전 홀로 남겨져 있는 돌봄 공백을 센터가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 등교하기 이전에 저희가 출근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일터에 나가 있으면 시간 맞추기 좀 어려워서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부담도 줄고 걱정도 많이 덜었어요. 아이들은 간단한 간식을 먹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등교 준비를 마칩니다. 학교 갈 시간이 되자 돌봄 교사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며 교문 앞까지 배웅합니다. 잘 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아침 시간까지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아이 등교 준비를 위해 챙길 게 많지만 출근 시간과 맞물려 충분히 신경 쓰기 어렵고 그렇다고 등원 도우미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반영한 겁니다. 시범 운영 기간인 2달 동안 키움센터 10곳에 이용자 1,100여 명이 몰릴 정도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틈새 공백을 메꾸지 못해서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그 맞벌이 부모들의 틈새에 있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시는 아침 시간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255곳, 서울에 있는 모든 키움센터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제기했던 표절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빌리프랩은 유튜브에 표절 주장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이라는 28분 길이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빌리프랩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뉴진스의 컨셉과 안무 등을 표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제작 공식을 베꼈다는 주장도 민 대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도의 성적을 거둔 여름의 초입부터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륙 곳곳으로 확대한 가운데 강릉에는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벌써 밤낮 없는 더위가 기승이라고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릉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등 한밤중에도 열기가 식지 못한 건데요. 이 따뜻한 서풍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며 한낮에는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1도로 예년 기온을 3도나 웃돌겠고요. 경주는 35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의 기세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9.4도, 대전은 18.7도, 대구는 2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강릉은 26.6도, 포항은 24도로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남에 이어서 경기 남부와 전남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1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더위 속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자외선이 강하다고요? 네,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곳곳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는 멀리 떨어져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더운 건가요? 네, 주 후반까지는 더위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 낮 기온은 32도 안팎을 유지하며 덥겠고요.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